저는 대학 시절 친구 2명과 추억이나 만들 겸 무작정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무계획 여행이라며 잔뜩 신이 나 있었지만 저희의 생각이 닿을 만한 곳은 뻔했고, 그렇게 3명의 대학생은 결국 춘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대강 변두리 모텔 같은 곳에 숙소를 잡아놓고 술이나 마시러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2월이었고 딱히 여행 성수기도 아니어서 밤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관광지 같은 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 춘천역에 내려 그냥 마구잡이로 이게 여행이다 하며 알지도 못하는 길을 막 걸어 다녔던 터라 우리는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위치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다리도 아프고 힘이 들 때쯤 눈앞에 모텔이 보여서 그냥 들어간 것일 뿐이었죠. 그렇게 다시 나선 길거리에서도 당연히 술집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리가 없었고, 그래서 또다시 무작정 거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철물소나 세탁소 같은 곳들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전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으니 결국 좀 번화한 곳이 나왔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술집을 찾아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는데 한 골목에 들어서니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골목의 전반적인 느낌은 대학가나 신촌 앞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술집도 꽤 있고 편의점도 있고 여기가 이 동네의 중심지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 거리엔 성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저희 일행뿐이었고 죄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생들이 전부 술집 앞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도 피고 또 술집 안에서 술도 마시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거리와 술집이 온통 고등학생들로 바글바글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도 저희는 그나마 사람이 적은 술집을 골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적다고 해도 꽤 많은 수의 고등학생들이 이미 이 테이블 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죠. 저희는 점원을 불러 주문을 하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점원은 웃으면서 어디 고등학교와 또 어디 고등학교가 동시에 졸업식을 해서 고등학생들이 한 번에 많이 모인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납득하기엔 조금 이상한 대답이긴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이제 성인이 되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음주 나이 제한엔 아직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뭔가 긴가민가하긴 했지만 졸업을 했다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신경 쓸 일도 아니었고 장사 잘 되는 술집에서 쟤들 다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괜한 회방을 놓는 것도 이상했으니까 말이죠. 혹여 익숙한 동네였다면 또 모를까 완전히 낯선 타지에서 그런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원에게 주문을 마치고 친구들과 앉아 기다리는데 저희의 대화 주제는 역시 가게를 채우고 있던 고등학생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한 명의 친구는 우리 고등학생 때는 어땠는데 또 졸업식에는 어땠는데 하며 추억을 되새기는 정도였지만 나머지 한 명의 친구만큼은 그 상황이 굉장히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키는 별로 안 컸지만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땅땅하던 친구였는데 항상 무슨 자신감인지 자기 기준에 불의를 보거나 하면 참거나 하는 일 없이 항상 할 말은 다 하는 친구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대쪽 같은 스타일이고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일을 크게 키우는 친구였죠. 한참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있던 그 친구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니 그래도 무슨 고딩들이 교복을 입고 술집에서 저 난리야. 이게 말이 돼? 하고 큰 소리로 불평하듯 외치고 말았습니다. 저와 다른 친구는 야, 졸업했다잖아 하고 수습해보려 했는데 이미 일은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엎질러진 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친구의 말이 끝나자마자 순간 가게 안이 싹 하고 조용해졌습니다. 그 시끄럽던 가게가 누가 음소거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완전히 조용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고등학생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명이 뿜어내는 기운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 두 명이었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었을 시선들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보내오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압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평을 한 장본인인 친구조차 원래의 그 녀석이라면 뭘 봐 새끼들아, 교복 입고 술 마시는 게 잘한 거야? 하면서 절대 지지 않았을 텐데 조용히 사태를 관망할 뿐 더 입을 열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 역시 수십 명이 뿜어내는 기운에 기가 질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심지어 점원마저도 숨죽인 채 저희를 바라보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그대로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 하나가 먼저 행동을 취하면 그 후로 이어질 수십 개의 연쇄적인 반응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군집한 고등학생들의 혈기에 또 술을 마신 객기까지 더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고 친구놈도 결국 이성의 끈을 놓고 막 가자는 식으로 계속 시비를 걸지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어떤 것으로 변하기 전에 황급히 친구들을 이끌고 가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게 안에 수십 개의 시선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가게를 떠나 거리를 걷는 중에도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아 뒤통수가 선뜻선뜻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짐을 풀어둔 모텔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고등학생들이 저희를 뒤쫓는다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그 일대를 벗어나 다른 곳에 가서야 마음 편히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다른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자 뭐야, 결국 고딩한테 쫄았다는 거네 하며 비웃었습니다. 반박할 기분도 들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엔 자존심이나 남자의 체면 같은 건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온몸이 짓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다행이라 생각될 뿐이었죠. 아마 제가 느꼈던 압박감은 고등학생들이 뿜어내던 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대로 술집에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TV에서 고등학생 집단 폭행 혹은 고등학생이 군인을 묻지마 폭행함 등의 뉴스를 보면 무리지어 있는 젊은 혈기의 공포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 막 졸업을 한 해방감에 취해 있던 그들은 그것도 술까지 마신 데다 수십 명이나 되는 자기 편이 있던 그들은 정말로 그 집단 의식에 어떤 행동을 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물론 이건 그냥 학생들에게 지레 겁을 먹은 제 마음이 만들어낸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에 조용해졌던 그 술집의 고요함과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를 쳐다보던 흉흉한 수십 개의 눈은 아직도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날 저희가 소위 말하는 객기를 부렸다면 분명 무사하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물론 이것은 이미 몸을 사리는 법을 알아버린 초라한 어른의 힘없는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